사람들 중에 지금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리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로 인생 역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눈물나게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예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만약에 저라면 목표를 무의식에까지 내면화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탄탄히 해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목표가 분명한가 아닌가 그 차이만으로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걸 들으면 아, 목표의 유무 그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더 느끼실 겁니다. 자기개발 강연가로 활동하던 앨런 피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울루루라는 거대한 붉은 바위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는 곳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5년 안에 울루루로 가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웠고 글로 적고 그러면서 무의식에 새겨두는 작업을 했어요. 그 뒤로는 평소보다 더 울루루에 관한 다큐멘터리, 뉴스 기사 같은 정보들이 눈에 더 확 띄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있다가 울루루에서 학회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그 말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들려왔다고 하는 거죠. 피즈는 그 테이블의 사람들한테 학회에 대한 정보를 더 물어봤고 학회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자신이 초청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돈을 받으면서 울루루를 구경하고 올 수 있었던 거죠. 피즈는 이후에 강연할 때 목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울루루에서 경험을 언급하곤 했는데 강연을 듣고 있었던 행크라는 전기기술자가 질문을 해요. 자기도 울루루에 가고 싶은데 강연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3,000를 내고 울루루에 겨우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피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울루루에 가겠다는 목표를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되새기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행크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울루루에 갈 것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후에 피즈가 경험했던 것처럼 울루루에 대한 정보가 더 잘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자신의 친구들한테도 목표를 계속 말하고 다녔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지인 중에 한 명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앨리스 스프링스 쪽에 가스관 사업을 하는데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대. 너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죠. 앨리스 스프링스는 울루루 바로 옆 지역이었던 거죠. 결국 행크도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러 갔다가 울루루도 보고 온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무언가 바뀌고 싶다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우시라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목표를 확실하게 새겨두는 게 일단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연히 목표를 세우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여곡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덜 겪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은 배수의 진을 치셔야 돼요. 아무리 목표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집중을 뺏길 요소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좋은 사례가 있어요.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배성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때부터 과일 장사를 했는데 한 8년 동안 남은 가게에서 매출을 잘 높여주다 보니까 항상 자신만의 가게를 직접 차려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존 가게의 사장이 자신의 가게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인수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강남역이 침수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필 이분의 가게가 강남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침수가 된 거죠. 그래서 과일도 버리고 침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공사 작업을 시작한 게 진짜 문제였죠. 가게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은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빚만 계속 늘어서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 자신에게 남겨진 게 트럭 하나였다고 해요. 결국 트럭 장사로 빚에서 벗어났고 연매출 100억 하는 유통회사 대표 자리까지 도달하는 업적을 세웠죠.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KBS나 SBS 같은 곳에서 찾아왔고 또 배성기님의 책도 출간되니까 이분한테 트럭 장사를 가르쳐달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트럭 장사를 가르쳐줬는데 보통 20%는 성공했고 80%는 도중에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 중에 한 명이었던 27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배수이준 전략을 제대로 활용했더라고요. 그 청년은 사업적 목표가 있었는데 트럭 장사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학 졸업 반 학기 남겨둔 상태에서 학교를 자퇴했고
있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로 찾아온 거예요. 되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결국에는 2년 정도 트럭 장사에 매달려서 목표하던 억대의 종잣돈을 모았고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수십억 규모의 법인회사 대표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배수혜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환경을 통제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배수혜진까지 제대로 쳤는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으로 옮겨보세요.